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의 노인 9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니까 사실 노인 빈곤율 문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통계를 다뤄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노인 빈곤율 문제나 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문제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이제 한국인들이 특히 노후 대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로도 확인이 되죠. 그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38개국 중에 꼴찌다. 노인 빈곤율로 치면 탑이죠. 40.4%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이제 노인 빈곤율 통계는 보여드린 바 있으니까요.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급여가 있어요. 급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고요. 보통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 노인이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들의 소득이나 어떤 자산을 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요. 본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생계급여가 가능하고,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50% 이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한국에서 905만 명인데요.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극빈층을 의미하는 건데, 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11%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그 보장 대상을 넓혀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문제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2013년에는 125만 명이었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2배가 됐고요. 2018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 15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 235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다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030 세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비중은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인정받기가 훨씬 쉽죠. 저는 사실 현재 서민층하고 중산층의 소비 형태를 볼 때마다 충분한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뉴스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노인 빈곤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거에도 노인 빈곤율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OECD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고 했죠. 기초생활수급자 수에서도 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폭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노인 빈곤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객관적인 통계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늘 이제 언론에선 거론하는 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은 쉽죠.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결국에 공적연금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든 아니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또 공적연금 개혁을 했으면 그럼 돈은 또 누가 내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출산율은 낮아진 지가 한참 됐고요. 현재 있는 국민연금도 제가 65세 정도 되면은 수령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가 없죠. 과거에 60에서 70대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남들 시키는 만큼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키운 자녀들이 저의 세대예요.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쯤 되는 것 같고요. 저 때는 절약이나 인내 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죠. 전략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좀 희생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당연한 시대였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습관처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지겨워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에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 빈곤했었고 내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 교육은 잘 시켜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 세대는 남부럽지 않게 먹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절약, 인내, 성실 이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했음에도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데에는 저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중에서는 절약이나 인내나 성실 등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저는 사실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좀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겨워하고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같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리고 한국 사회를 성장하는 데 굉장히 주요 동력이 됐던 저축이나, 왜냐면 저축을 하면 자산이 축적이 되고 이게 투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 저축에 대한 개념, 특히 경제관념, 희생, 인내, 절제, 이런 부분들이 자녀 세대에서는 지금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소비가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친 집안에서 제가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알부자라고 할까요? 그런 부자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집안에서도 사실은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몇 번 봤습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 예를 들면 독서도 중요하고 뭐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인간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에 대해서 사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가치가 부모님 세대에서는 당연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게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때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축적하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실 텐데, 젊은 세대의 경우에도 이런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나 노후는 결국에 뻔하고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가난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20대 30대가 훨씬 더 누리고 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결과는 우리가 노후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제가 최근에 내 권리나 즐길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해봐야 된다, 저런 것도 해봐야 된다, 뭐 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를 하는 습관은 이상하게 유행은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상대적으로 많은 걸 소비하고 즐기자라는 생각보다는 쉽게 유행하지 않고 쉽게 전파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했느냐로 현재 이미 심각한 노인 빈곤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그런 사례를 봐서도 누가 더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수치를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각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너무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결국에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패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